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대리하고 있는 제보자하고 연결을 해봤는데 이 사건이요.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사건이 있고 또 신라젠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청와대 관계자 연루 의혹이 또 언론에서 나왔고 여권 관계 뭐 예컨대 뭐 유시민 씨 같은 분 이제 연루된다는 이런 의혹들이 설이죠. 이건 아직까지 그런 게 있고 지금은 보니까 채널 A와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의 또 유착 사건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요. 이게 핵심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 이전의 건 모르겠고 이번에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걸로는 어쨌든 채널 A 기자는 지금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을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내지는 협조해주면 막아줄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딱 떨어지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취재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이제 더 나가서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모 검사장은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매우 심각한 문제죠. 특정인을 겨냥해서 범죄 혐의자와 거래를 통해서 더구나 언론사 기자를 매개로 그런 걸 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뭐 어마어마한 풍풍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검과 법무부에서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가 이거 뭐 일단 녹취 파일에 음성이 일단 그 지목된 검사장 것인지부터 확인하면 되고 그 채널A 기자와의 통화 내역 같은 거 확인하는 건 뭐 검찰로서는 간단한 일이니까 거기서 만약에 혐의 단서가 보여진다면 즉각 감찰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겠죠. 일단은 신속히 진상조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기자도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나중에 보세요? 가면 아마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이것도 여쭤보고 하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 기소됐고 가족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특임 검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특검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 의혹들은 좀 풀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공수처가 곧 출범하는 마당에 뭐 특검이나 특임 검사 얘기하는 건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연이어 검찰 쪽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뭐 인정한 건데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다음은 아니 이렇게 기소할 일을 왜 과거에 무혐의 처분했냐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자기 식구 봐주기라든가 혹은 어떤 외압이 없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비화될 텐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수사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국회 차원이 됐든 아니면 공수 차원이 됐든 또 수사가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갖고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실 그 온라인 계약 문제 이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4월 9일 날 한다는 거예요. 고3들, 중3들. 이거 이제 일종의 절충안인 것 같아요. 계약은 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절충안은? 그러니까 교육부의 고충은 제가 고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계약을 여기서 더 늦추게 되면 전체적 학사 일정과 입시가 문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해야 되겠는데 등교는 못 시키겠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EBS하고 뭐 한국교육학술진흥원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초중등고 학생이 540만 명인데요. 일시에 아침 9시에 등교 예를 들어 온라인 등교에서 동시 접속했을 때 출석부 찍어야죠. 과연 서버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겠냐. 540만 명이 일거에 접속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는 아마 게임 업체조차도 가장 그거에서 뛰어난 게임 업체조차도 일시에 540만 명이 동시 접속 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관련자들 그 업계 전문가들 혹은 그런 업체를 하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반드시 문제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문제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학생들이 과연
온라인 수강을 위한 이제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냐. 핸드폰 얘기하시는데 수업을 핸드폰 그 작은 걸로 봐갖고는 그건 뭐 더군다나 눈도 잘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되게 노트북이나 PC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있어서 보급돼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있다 하더라도 애가 둘 있는 집은 컴퓨터가 2대 있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되게 PC가 있어도 한 대 있고 나머지 스마트폰으로 요즘 그렇죠. 다 하니까. 그러면 애가 둘이 있는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과 같은 소위 기기 문제도 있고요. 그러네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이제 초등학생 1학년이 4교시고요. 네. 이제 제일 수업이 많은 게 8교시인데 아침 9시에 온라인 등교를 해서 4교시 내지 8교시를 애들이 책상에 앉아서 과연 수업에 집중할 거냐. 어느 초등학교 어머님은 그러시대요. 애를 책상에다 묶어놓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할 거다. 그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교에서조차 오프라인 학교에서조차 교실에서 애들이 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놀죠. 그건 뭐 애들이니까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집에서 혼자 앉아서 수강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과연 이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될 거냐. 아마 4월 9일 당장부터 이게 트래픽이 걸려서 좀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다 내지는 기기가 없어서 못 봤다 뭐 등등의 민원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 일주일 뒤에 이제 그 더 많은 학년들이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이 개학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개학하는 이런 상황이 갔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트래픽 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학생들이 그걸 따라가기도 쉽지는 않다. 더더군다나 지금 입시와 관련해서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고3, 중3. 예, 고3이 특히 고3들이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의 그 비중이 전체 수시를 할 때요. 전체 고등학교 전체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20%, 고등학교 2학년이 30%,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전체 수시할 때 비중이 50%. 왜냐하면 2학기는 수시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50%를 차지하는 3학년 1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고3 학생들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고3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을 때 과연 뭘 근거로 학생부를 작성할 거냐. 수행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고3 학생들 지금에 있어서는 나중에 입시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내가 불이익 받았다라고 하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한 불신과 승복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학생부를 작성해야 되는 교사들은 어떻게 이 수시에 반영될 학생부를 작성할 거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수시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런 이제 입시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다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온라인 수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의 문제라든가 이 서버 문제라고 하는 게 개선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아마 그거는 개선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게 대체로 견해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온라인 수업을 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강연한다 하더라도 한 2, 3주 정도 이상 즉 다시 말해 4월 말까지 정도가 온라인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아마 마지노선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4월 말에 가서도 등교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이 학사 일정 전체나 특히 올해 고3 학생들이 입시가 과정에서 받을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이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차라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서 지금 고3들도 차라리 내년 봄에 입시를 하도록 해서 9월부터 정상적으로 고3 1학기를 진행하도록 해서 그것을 갖고 수시에 반영하도록 만들어주고 오히려 내년 봄에 가서 입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고3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비춰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용 가능하다.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그런 뭐 9월 학기제라든가 이런 부분
대비는 하고 있나요? 뭐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준비는 못 하더라도. 선은 그렇습니다만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는 당연히 하고는 있을 것이나 여전히 교육부의 입장은 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4월 말에는 반드시 등교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방역당국과 협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법정 수업 입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미칠 수는 없으니 일단 온라인 계약해서 2, 3주를 버티고 4월 말에 계약하자는 건데 과연 이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될 거냐 또 4월 말에는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좀 4월 말이 마지노선이네요. 사실상. 그죠? 그렇습니다. 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